많은 분들이 경매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좋은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세금 계산을 잘못했다가 수익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양도세 계산을 잘못했을 때예요. 특히나 이 양도세는 실거주나 몇 년 가지고 있다가 팔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낙찰받고 명도를 하고 바로 파는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4억짜리 아파트를 3억에 낙찰을 받고 1년이 안 됐는데 팔게 된다면 양도세만 7,7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면 1,800만 원, 법인을 활용하면 2,900만 원만 내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봤을 땐 법인보다는 개인 매매 사업자가 훨씬 더 유리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 개인 매매 사업자보다 법인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세무회계액을 대표 하혜진 세무사님과 함께 어떤 사람한테는 법인이 더 유리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개인 매매 사업자가 더 유리한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그 대표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영상이 좀 인기가 많았었는데 거기 댓글 달린 거 보니까 한 분이 법인이랑 매매 사업자 이 둘 차이점에 대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이랑 매매 사업자 크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우선 개인과 법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 개인 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인 내가 사업체의 주체가 돼서 개인 사업자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이나 비용 그리고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대표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그 자금을 개인 마음대로 인출을 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법인은 법인 자체가 하나의 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개인과는 별도로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매출 이런 걸 내가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자 마음대로 법인에서 발생한 자금을 인출을 할 수가 없다는 게 개인 사업자와는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자면 매매 사업자분들은 이제 매매업을 하시는 이유가 개인 양도세로 양도를 할 때는 단기로 양도를 했을 때 세금이 굉장히 크잖아요. 주택을 양도할 때는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을 땐 77%, 그리고 2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을 때는 66%인 양도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는데 개인 매매 사업용으로 양도를 하게 된다면 단기에 매매를 하더라도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매매업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반면에 법인은 개인 소득세율과는 아예 전혀 다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는 또 추가로 법인세를 20%를 더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합니다.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양도를 할 때는 법인세율이 20%가 추가가 되고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10%가 추가가 됩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20%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가 되고요. 원래는 주택에 대한 추가 법인세가 10%였는데 21년부터 법인의 주택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2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또 추가로 고려하셔야 될 점은 취득세인데요.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을 할 때는 취득세가 12%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와는 또 취득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득할 때도 양도할 때도 법인으로 주택을 거래했을 때 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인으로 주택을 거래하는 거는 큰 실익이 없고요. 그래서 상가나 오피스, 빌딩, 업무용 오피스텔 이런 주택 외의 부동산을 법인으로 많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법인을 활용하면 훨씬 더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도 부동산 법인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물건을 좀 활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법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을 거래하는 거는 개인 매매 사업자보다 세금이 높기 때문에 많이들 안 하고 있고, 주택 외에 부가세 과세 대상 물건인 상가나 오피스, 꼬마빌, 근린생활시설
이런 물건들을 많이 거래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상속과 증여에 있어서 개인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부동산 법인인 경우에는 보통 자녀까지 주주로 세팅하는 가족법인을 많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나 또 매매 차익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점점 그 법인의 매출이 커지고 또 자산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계속 성장하는 법인을 가지고 있다가 대표이사 겸 주주인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사망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상속을 받는 경우보다는 법인의 주식으로 상속을 받는 게 절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법인의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를 할 때는 먼저 그 시점에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를 하게 됩니다.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방식은 법인이 3년간의 자산 부채, 즉 순자산, 그리고 3년 동안 벌어들인 매출과 비용, 즉 순손익을 가중평균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3년간의 매출과 비용이 어떤지, 또 법인이 갖고 있는 자산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 명의 부동산을 넘기는 것보다는 절세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년 동안 매출을 낮게 조정을 한다든지 또 비용을 많이 써서 순손익을 낮춘다든지 법인의 사업 관련한 부채를 많이 일으켜서 순자산을 낮춘다든지 하면 상속이나 증여 시점에 평가되는 주식 가치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낮아진 주식 가치를 그대로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개인 명의 부동산의 시세를 평가를 해서 넘기는 것보다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러면 부동산 자체로 상속을 하는 거랑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상속을 하는 거랑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3억짜리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랑 10억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거랑 개인으로 넘겨줬을 때가 더 유리한지 아니면 법인으로 했을 때 더 유리한지 기준이 되는 금액 같은 게 있을까요? 기준이 되는 금액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 명의 부동산을 넘길 때는 이 부동산 시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픽스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감정평가를 하든 아파트인 경우에는 주변 매매 사례가액으로 평가를 하든지 개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봐야 감정평가를 시세보다 약간 낮게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반면에 법인의 주식을 넘긴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순자산이나 순손익을 어느 정도는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개인 명의 부동산보다는 조금 더 법인의 주식으로 넘기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산이랑 부채까지 합쳐서 법인 규모를 측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자산이 엄청 많고 부채가 별로 없으면 이 상속받을 당시에는 부채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자산 빼기 부채가 순자산이거든요. 네. 그것도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라서 순자산을 낮추려면 자산가액을 낮추거나 부채가액을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산가액을 낮추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채를 많이 일으켜서 순자산을 낮추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나 아니면 증여 시점 이전에 미리 상속세나 증여세 절세 플랜을 짜서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으로 담아놓는 법인 전환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을 해서 가족법인으로 운영을 해서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래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상속세 절세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면 이게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전환되기 때문에 양도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애초부터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면 그냥 법인을 설립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가장 베스트인 방법은 처음부터 가족법인을 설립을 해서 법인 명의로 담아서 운영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물론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으로 옮기는 법인 전환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요건만 맞으면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으로 옮길 때도 또 개인한테 양도세가 발생을 하는데 이걸 2월 과세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길 때 바로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법인이 갖고 있다가 법인이 양도를 할 때 이 양도세를 법인이 대신 내는 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갖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법인 전환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자녀를 주주로 세팅을 했을 때 이 법인이 갖고 있는 잉여금, 이 소득의 누적액을 배당소득으로 자녀에게 지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주주가 한 명 있을 때보다 주주가 여러 명일 때 배당소득세가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주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가족 한정으로 1인 부동산 법인이라서 주주가 한 명일 때와 주주가 4명일 때, 즉 본인, 배우자, 자녀 2명 이렇게 4명이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의 배당소득세를 비교를 해볼게요. 올해 배당소득으로 태울 금액이 8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인 주주일 때는 그 1인에게 8천만 원이 모두 지급이 되겠죠. 그런 경우라면 배당소득세는 최소 1,344만 원이 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내가 벌어들인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내가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세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주가 4명일 때 배당소득세를 계산을 해보면 배당소득 총 8천만 원을 주주 한 명당 각각 2천만 원씩 나눠서 배당을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라면 이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세율 14%만 적용해서 세금을 내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당소득세는 각자 280만 원씩 총 1,120만 원이 세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인 주주일 때와 4명의 주주일 때 배당소득세는 대략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족법인을 구성을 하시려면 설립 당시부터 모든 가족을 다 주주로 등재를 해서 배당소득을 지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법인을 설립할 때 1인 법인으로 설립을 했어요. 나중에 돼서 가족들을 끌어들인다 하면 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족법인으로 운영을 하실 거라면 처음부터 모든 가족을 주주로 등재시키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설립을 할 때는 액면가액으로 출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주주로 등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인을 운영을 하면서 법인의 매출이 쌓이고 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 주식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평가를 했을 때 무조건 액면가보다 지금 현재 시점의 주식 가치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현재 시점의 주식 가액으로 법인의 주식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투자해야 되는 자본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주주로 참여를 하려면 액면가보다는 비싸게 인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상담 오신 분 중에 1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1인 법인이 너무 잘 돼서 법인의 임대 수익도 또 올라가고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잉여금이 많이 쌓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주식을 넘겨주고 자녀에게도 또 배당을 주고 싶다라고 찾아오신 분이 있는데 평가를 해보니 10년 전에 20억의 꼬마 빌딩을 취득을 하셨는데 현재 시점으로 감정평가를 해보니 2배가 뛴 40억이 된 거예요. 매출도 많이 쌓여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액면가는 1,000원이었는데 현재 시점의 주식 가치는 시가 16만 원이 된 겁니다. 무려 160배나 뛰었죠.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든 양도를 하든 세금은 1억 이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1인 법인으로 하지 말고 설립 시점부터 자녀와 같이 주주로 등재를 해서 매년 자녀에게 배당소득을 줄 걸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셨어요? 이분의 목적은 자녀에게 내 부동산과 이 법인을 넘기려는 목적이 가장 컸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주식 가치가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시는 시점에 주식 가치보다는 낮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치는 매년 올라가고 또 매출에 따라서 잉여금이 계속 쌓일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소득을 빼갈 때 또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 또 배당을 받아갈 때는 배당소득세를 또 내야 되는데 그럼 이건 또 이중과세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법인으로 어차피 매출을 일으키더라도 법인세도 또 내야 되고 대표자나 주주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도 또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득이 한 번에 다 잡히는 것과 내가 신고하는 소득을 정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법인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연소득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강남에서 임대업 법인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연 매출이 한 10억 이상은 나오고요. 임대업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이 그래도 크게 나기 때문에 법인세율 구간이 그 9%가 아닌 19%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일단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비교를 해보자면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일 때는 세율 6%가 적용이 되고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세율 15%, 그리고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일 때는 24%, 8,800만 원에서 1억 5천 이하일 때는 35%, 1억 5천에서 3억 사이는 38%, 3억에서 5억 사이는 40%, 5억에서 10억 사이는 42%, 10억을 초과하는 과표에 대해서는 45%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율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법인세 과세표준 2억 이하일 때는 법인세율 9%, 2억에서 200억 원 사이는 19%, 200억 원에서 3천억 사이는 21%,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4%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20억으로 가정을 했을 때 개인 사업자로 이 20억이 잡히게 되면 사업소득 과세표준 20억을 한 번에 사업소득세로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과표가 20억이라면 최고세율 45%, 지방세까지 하면 49.5%입니다. 그래서 소득의 절반이 그냥 세금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이 소득이 잡히게 된다면 법인세 과세표준 20억 원일 때는 법인세율 19%, 지방세 1.9%로 법인세가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법인세로는 4억 정도가 나가게 되고 이 남아있는 순이익에 대해서 대표이사인 내가 얼만큼 근로소득을 가져갈지 나의 종소세 누진세율을 높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대표이사 겸 주주라면 이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이원화해서 지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내가 좀 많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 근로소득으로 타가는 금액을 좀 더 낮게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법인으로 운영을 하실 때 개인 사업자보다는 소득과 세금 발생 시기를 조절하실 수 있는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럼 법인을 설립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우선 가장 먼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어느 지역에 설립을 할 건지인데요. 이 지역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어디로 설정할 건지에 따라서 설립 시에 등록면허세나 부동산 취득 시에 취득세가 중과가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이라면 지역에 따라서도 감면되는 세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가장 먼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이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면 서울시 전체 그리고 인천 일부, 광명, 과천, 성남 이런 서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기도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미 법인도 많고 부동산도 많으니 되도록이면 법인을 설립을 할 때 이 지역 외의 지역에 설립을 해라. 이 지역 안에서 설립을 하고 싶으면 등록면허세, 취득세 중과하겠다라고 나라에서 정해놓은 구역이고요. 그래서 일단 법인을 설립을 할 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을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가 일단 3배가 중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을 하고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또 취득세도 중과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을 하실 때 이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서 설립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지역 안에서 설립을 하셨다면 설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인 설립한 지 5년이 안 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립을 했고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주택을 매수를 한다 하면 취득세가 3배 중과되는 거면 12%에서 3배 중과되는 거예요?
취득세 안에도 또 본세와 뭐 지방교육세, 농특세 이런 게 다 나눠져 있어서 무조건 12%의 3배인 36%가 중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설립한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법인이고 5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취득세가 얼만큼 중과가 되는지 다시 한번 계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요즘은 통장 개설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법인 설립하고 나서 법인 통장 개설할 때 다른 데 가서 하면은 잘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인 설립하는 그 설립지에 가서 주거래은행에 가서 통장 개설을 해야지 잘해준다. 이런 팁을 저는 전해 듣긴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법인 통장을 개설을 하더라도 이체 한도도 있고 또 카드 사용금의 한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거래은행 방문하셔서 통장 개설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막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 지역에 설립을 하는 게 안전할까요? 일단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 중에 좀 서울이랑 가까운 경기도 지역은 안산이나 김포가 있고요. 용인도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게 본점 소재지만 거기다가 내놓고 요즘 또 공유 오피스들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설립만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런 비상주 공유 오피스에서 설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유 오피스에 설립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장소는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이라면 세무서나 구청에서 봤을 때 이 본점 소재지가 여기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본점 소재지는 서울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등록면허세나 취득세는 중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례가 있나요? 네, 많아요. 본점 소재지는 안산에다가 내놓고 실제로 업무는 서울에서 봐서 취득세를 중과한 판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을 세웠다. 그러면 안전하게 비상조 오피스 같은 데에 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그마한 사무실 빌려가지고 관련된 업무가 있으면 거기 가서 업무를 보고 이런 게 제일 안전하겠네요. 네, 그렇죠. 제일 안전하게 하실 거면 실제로 내가 내놓은 본점 소재지에 방문을 해서 업무도 보시고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또 요즘은 부동산 매매업 법인 같은 경우에는 비상주 공유 오피스에서 아예 사업자 등록을 안 내주는 세무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어디에 낼지 또 이 세무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까지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서는 원래는 매매 사업자를 취득한 주택이 없어도 매매 사업자는 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매매 사업자를 내려고 세무서에 방문을 했는데 낙찰 받고 내라면서 잔금 납부하고 내라라고 돌려 보내신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주택에 대해서 엄청 좀 엄격하게 하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또 부동산 법인을 설립을 할 때 보통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까지 주주로 세팅을 해서 가족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자녀의 지분을 정해야 되는데 보통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30%씩 해서 60%로 설정을 하고 자녀가 2명이라면 자녀 각각 20%, 20%씩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니면 가족 4명이 동일하게 25%씩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각자의 지분만큼 출자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출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고 또 미성년자인 자녀가 모아놓은 자금이 없다라고 하면 미성년자 자녀인 본인이 출자하는 자본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는데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 내에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여세가 안 나오는 2천만 원을 한도로 출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1인 법인이라든지 가족 법인 하시는 분들이 자본금은 어느 정도로 좀 세팅을 하시나요? 일단 현재로서는 상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는 최저 자본금 한도는 없습니다. 일반 업종이라면 보통 100만 원부터 1000만 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부동산 법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설립 시에 출자하는
투자한 자본금이 너무 적게 되면 나중에 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또는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자본금보다 취득하려는 부동산 가액이 너무 높아버리면 대표자가 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수금이라는 거는 대표자가 법인이 자금이 없을 때, 자금이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법인에 입금하는 돈을 말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이 가수금이 생기게 되면 언젠가는 대표자에게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부채 성격이 되거든요. 이 부채가 너무 높아버리면 은행에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은행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대출 금액의 10%에서 20% 정도는 자본금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대출 금액보다 자본금이 너무 낮으면 추가로 증자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거래할 목적으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을 하신다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부동산을 얼마짜리를 취득을 할 건지 또 대출은 얼마를 받을 건지를 적절히 판단을 해서 자본금을 세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단타 매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 법인을 활용할지 아니면 개인 매매 사업자를 활용할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결국 주택을 매수하고 단타 매매를 할 거다 하면 법인보다는 개인 매매 사업자가 훨씬 더 유리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법인으로 주택을 거래하는 게 개인 매매 사업자로 거래할 때보다 모든 시점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더 높거든요. 취득 시점에는 취득세가 발생을 하는데 이 법인 명의로 취득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율이 12%입니다. 지방교육세까지 하면 12.4%고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3.4%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5억짜리 집을 법인으로 산다라고 하면 최소 6천만 원이 취득세로 나오게 되고요. 또 이걸 개인과 비교를 해보자면 개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을 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세 번째 주택을 산다라고 하면 12%,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네 번째 주택부터 12%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은 법인이 갖고 있는 주택 수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첫 번째 주택부터 12%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으로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부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상당히 불리하겠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공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을 할 때는 법인으로 살 때도 12%가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이다 하더라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안에 있는 주택이다 하면 취득세 12%를 매기니까 이 점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법인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종부세는 그럼 어떻게 되죠? 종부세도 개인보다 법인이 불리한데요. 법인으로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계산을 할 때 기본공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또 종합부동산 세율도 개인보다 법인이 불리한데요. 개인은 과표에 따라서 이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법인은 2주택 이하면 2.7%, 3주택 이상부터는 5%로 그냥 단일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종부세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기본 공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안 된다는 거죠? 기본공제는 개인인 경우에는 종부세를 계산을 할 때 기본공제 9억이 공제가 되는데 법인은 아예 그 9억을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종부세 과표부터 개인보다는 법인이 높고요. 또 세율도 높기 때문에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게 보유세 측면에서도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9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고 하면 개인으로 보유했을 때는 종부세가 아예 안 나와요. 왜냐하면 기본공제 9억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근데 법인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기본공제가 적용이 안 돼서 9억에 대한 종부세가 전부 다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주택을 팔 때도 또 법인으로 팔게 되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0%가 추가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취득 시점, 보유 시점, 양도 시점 모두 법인으로 주택을 거래하게 된다면 개인보다는 불리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운영을 할 때는 개인 사업자보다는 세무 비용이 추가로 들고요.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내용을 수정을 할 때도 또 법무사 비용이나 법인 설립 비용 이런 게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나 주주가 마음대로 뺄 수가 없고 뺄 때마다 세금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개인 사업자보다는 좀 번거로움이 있겠고요. 그래서 주택을 거래를 하신다면 내 개인 명의를 꼭 남겨놔야 된다. 아니면 법인으로 공시가 1억 이하의 주택만 거래하겠다라는 분들이 아니라면 주택을 거래할 때는 법인보다는 개인 매매 사업자로 거래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내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고 또 상속 이후의 플랜까지 세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족법인으로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까지는 지금 생각을 안 하겠다. 그냥 주택을 단타로 매매하는 게 나의 목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 매매 사업자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매매 사업자로 운영을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법인으로 운영을 하는 게 유리한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이외에 개인의 상황마다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을 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이후에 시작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세무사님 말씀처럼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것저것 따져야 할 게 많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후에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거나 뭐 한 개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경매 단타 매매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개인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 오늘 내용은 어려웠나요? 별로 안 어려웠죠? 저한테는 다 어렵죠. 네? 초보자 입장에서 듣기에는 상속과 네. 증여가 아니라면 법인이 유리한 거는 거의 없어 보였거든요. 네. 법인을 알기 쉽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뭐 몇 억 미만은 뭐 매매사업자, 상속 증여할 때는 법인. 그럼 제가 법인, 매매사업자 어떤 걸로 해야 할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택 외에 상가나 꼬마 빌딩, 근생 건물을 하실 거라면 그리고 자녀에게 나의 부동산을 이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법인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내가 부동산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주택만 거래를 할 거다. 아직은 자본이 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 매매 사업자로 시작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딸 거 많을 것 같으세요.